안녕하세요, 건강멘탈입니다. 여러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쉽게 낫던가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는데요. 정말 장이 어렸을 때부터 예민했었는데 그게 잘 낫지 않았어요. 저는 설사형하고 가스 차는 게 계속 반복되는 증상이었었는데요. 장시간 차를 타는 것도 되게 무서웠고 여행 갈 때마다도 항상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았었거든요. 이게 진짜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놀고 맨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만 찾고 있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7년 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병원 약도 처방해서 먹었어요. 이리보정, 노르믹스, 트리메브틴 같은 약들을 처방해서 먹었었고요. 근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낫던가요? 이게 잠깐은 좋아질 수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약을 계속 먹음에 따라서 속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저는 이상하게 두통도 조금 나고 가스도 계속 찼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을 먹더라도 안 낫는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관련된 해외 논문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 약도 안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아낸 방법들로 꾸준히 관리를 진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고정 댓글에서 한번 더 정리를 해둘 테니까요. 시청하시고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실천하신다면 과민성 대장 완치는 시간 문제라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뇌축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장뇌축이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장, 뇌가 신경과 호르몬으로 서로 대화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장뇌축이라는 건데요. 이 축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장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으로 장 시스템만 바꾸더라도 절대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남규 박사님의 몸이 되살아나는 장 습관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의 90% 이상은 세 가지 공통적인 원인을 갖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본인에게 맞지 않는 식단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장내 미생물 환경이 깨져 있었고,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불균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는 진경제, 치사제, 항우울제 같은 약들은 모두 일시적인 완화만 돕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 Journal of Gastroenterology라는 연구에 따르면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만으로 완치된 환자는 40%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마저도 대부분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완치가 가능한 건데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만 동시에 잡아준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확실히 좋아집니다. 먼저 첫 번째, 본인에게 맞는 저포드맵 식단 찾기입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식단을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음식은 저포드맵입니다. 조금이라도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저포드맵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저포드맵은 장의 예민도를 낮추는 식단인데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도입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고포드맵은 8주 동안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도입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 가지씩 식단을 추가시키면서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지 단계. 여러분들의 몸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한 가지씩 회피를 하시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에 맞는 그리고 장에 맞지 않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포드맵 식단을 하면서도 죽을 먹었어요. 첫 일주일 동안 죽을 먹으면 여러분들 속이 정말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유산균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으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미생물의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저 유산균 먹어봤는데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대부분에 볼 수 있는 유산균은 배변 활동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변을 좀 더 잘 보게 만드는 유산균인 거지 우리처럼 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장뇌축을 조절해주는 유산균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유산균 제품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유산균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예민한 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할까요? 그래서 드셔야 하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을 돕는 비건 유산균이에요. 여러분, 유산균은 균이에요. 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유산균의 종류가 40가지가 넘어요. 40가지. 이러한 균의 종류를 어떻게 잡느냐,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장과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산균의 경우에는 유청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유로 만든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우유에 있는 유당 성분을 분해를 하지 못해요. 이런 유산균을 섭취하시기만 해도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관의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건 유산균을 드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균주의 경우에는 실제로 임상 실험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복통과 불안감 개선 효과에 입증된 균주인데요. 도움이 되는 균주를 드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낫는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산균 많이 먹기만 하면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요즘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유산균 우리 하나만 먹으면 100억 마리 먹는다, 500억 마리다, 뭐 보장 균주가 얼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유익균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단순히 유익균이 많은 게 좋은 거면 그냥 저런 거 11씩 먹으면 금방 낫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유익균의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익균과 여러 유해균의 균형, 밸런스예요. 특히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유익균의 대량 섭취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어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1회 섭취 균주를 15억 이내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핵심은 운동인데요. 우리처럼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꾸준한 운동은 필수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을 잘 조절하기 위함인데요. 2019년 바이오메드 논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꾸준한 운동을 실천해주는 것만으로도 장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여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헬스장 끊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막 웨이트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의 몸의 면역이 70% 이상 망가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한테 고강도의 운동을 시킨다? 이거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한테 마라톤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한 건 하루에 1시간 걷기였는데요. 하루 2시간까지도 괜찮다고 해요. 근데 저는 2시간까지는 솔직히 못했고요. 1시간 정도만 걸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효과를 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완치하게 된 3가지 방법을 전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들을 제 스스로도 효과를 봤고, 그리고 저는 이 방법들을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알려드리는데요. 그 분들이 완치됐다는 감사톡을 받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느끼는 행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게 따로 이메일 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저랑 개인톡 하시는 분들 모두 이 방법들 아셔서 완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유산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준에 맞는 제품이 있긴 한데 괜히 제가 제품명 오픈해서 광고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공개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서 고정 댓글 한 번 더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달라진 삶,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